당신의 연봉 실제로는 몇 %의 세금을 낼까?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정확한 계산법.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세금 고민 또는 영상 시청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고객의 질문의 내용은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이 뭔가요? 인데 질문의 내용과 같이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두 세율의 차이점과 실무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1. 두 개념의 차이점.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계세율이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단위원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벌었을 때 이 100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한계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이므로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24%가 한계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간의 24%의 세율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것은 예시로 든 연봉 5천만 원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이 구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반면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비율입니다. 총 납부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이는 평균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한계세율은 미래의 세금 부담을 예측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실효세율은 현재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2. 계산 방법론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두 세율의 차이를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로 1,200만 원 곱하기 6% 하면 72만 원이 나오고 2.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로 3,4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510만 원이 나오고 3. 4,600만 원 초과된 4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24% 적용되어 400만 원 곱하기 24% 하면 96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구간의 값을 다 더하면 687만 원이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차감하면 누진공제액 적용 후 총 세액 110만 원이 됩니다. 화면을 참조하세요. 이 사례의 경우 한계세율은 24%입니다. 추가 소득 1원에 24%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약 13.6%입니다. 이처럼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낮은 구간의 세율들이 평균을 끌어내리기 때문인 거죠. 3. 세무전략 활용. 절세의 핵심 원리. 세무전략을 수립할 때는 두 세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계세율 활용 전략.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효과를 계산할 때는 한계세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4%인 분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2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추가 사용을 고민할 때도 한계세율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실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무전략 활용. 절세의 핵심 원리. 실효세율은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합니다.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거나 다른 소득 계산 방식과 세부담을 비교할 때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실무 적용 사례. 비교적 현실적인 활용법. 사례 1. 연말정산 최적화를 위해 김대리가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 400만 원 추가 납입 시 96만 원 세금 절약으로 실제 부담액은 30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례 2. 법인 설립 검토 중인 연 매출 2억 원의 개인사업자 박 사장의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은 약 20에서 25%인데 따라서 종합적인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3.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인 최 부장이 추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고려할 때 현재는 한계세율이 35%이고 임대소득 추가 시 35% 세율이 적용되는데 따라서 투자 수익률에서 35%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세무계획과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실무도구입니다.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세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무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